안녕하세요. 팀TV입니다. 오늘은 베트남의 교육 열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제 결혼을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입니다. 자녀를 낳았는데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면 어쩌지? 라는 걱정을 하시는 것이죠. 아마 오늘 영상을 보시면 조금 걱정이 해결되지 않을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트남의 미래를 밝게 보는 이유 중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베트남의 높은 교육열입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주변국에 비해 근면하고 성실한 데다 새 것을 배우려는 의지도 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 자식 교육을 위해 자신의 식비를 줄였다는 부모님의 이야기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고, 산골 집을 팔아 도시의 학교 옆에서 월세를 사는 부모님의 사연이 미담으로 소개되기도 하죠. 베트남에서도 12년의 교육을 받고 난 후에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12년 동안 공부한 실력을 발휘해야 하는 학생들의 표정은 한국처럼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아이의 어깨를 두드리거나 손을 잡아주는 부모님의 모습도 보이곤 하는데요. 그렇다고 유난스럽다고 느낄 만한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한국과 다른 모습은 가지런히 주차된 오토바이 위에서 시험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장면이 조금 이색적으로 보인다고 할 수 있죠. 한국에서는 하루 만에 수능 시험을 끝내는데요. 베트남에서는 보통 3일에 걸쳐 진행이 됩니다. 언어, 수리, 과학, 외국어, 사회로 크게 5과목에 대한 시험을 보게 되죠. 사설 학원들은 어떨까요? 한국에서도 학원 근처를 끝나는 시간에 가게 되면 그 근처가 학원 차량과 자녀들을 태우러 온 부모님들의 차로 붐비게 되죠. 베트남에서도 학원 주변이 아이들을 태우고 온 오토바이들이 수업 시간에 맞춰 몰리면서 극심한 정체를 빚기도 하고, 확성기를 든 경비 직원이 정리에 나서도 역부족일 때가 많습니다. 한 부모님은 어떤 수준의 학원이냐가 문제일 뿐 영어 학원에 아이를 보내지 않는 집이 없다고 말할 정도죠. 학원 수업이 시작되면 부모님들은 학원 주위를 서성이거나 오토바이 위에서 잠을 자기도 할 정도로 사교육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이 많고 영어 구사 수준에 따라 직장과 임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주말에 아이들이 모여있는 곳은 10중 8구 영어 학원이라고 할 정도죠. 학교 영어 수업에 대한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낮은 것도 한 원인이라고 합니다. 2시간씩 주일에 3개월 과정 영어 수업에 1,800만 동을 지불하는 부모도 있는데요. 베트남에서는 굉장히 부담되는 금액입니다. 아이들이 미래에 좋은 직장에서 보다 여유롭게 살 수 있기를 희망한다. 현재 베트남에서 아이를 가진 부모들의 생각입니다. 등하교와 학원 등원 때 자녀를 실어 나르기 위한 오토바이 운전과 기다리는 일은 베트남 부모들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초등학교 앞에서는 학부모들이 돗자리를 깔고 앉거나 가로수에 해먹을 설치해 밤을 새우기도 하는데요. 선착순으로 입학 원서를 접수받기 때문이랍니다. 수년 전 북부 한 지역에서는 서로 먼저 원서를 넣으려는 부모들이 몰리면서 학교담이 무너지는 일도 있었다고 하네요. 한국에서도 선착순으로 원서를 받는 추가 원서 접수 기간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추운 겨울에 길거리에 텐트를 치고 밤을 새우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베트남은 새학기의 시작이 8월이나 9월이기 때문에 춥진 않겠네요. 호치민 인사대 한 교수는 국제학교로 보내면 영어 등 모든 게 해결되지만 보낼 차지가 안 되는 부모들은 이렇게 줄을 서고 달리고 오토바이를 학원으로 몰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녀 교육에 이토록 신경을 쓰다 보니 부모들은 급여 수준보다 아이들의 등하교를 위해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줄을 직장 선택의 중요한 조건으로 삼기도 하는데요. 한국의 한 중견기업은 본사 사무실을 거래처가 많고 공장과 가까운 외곽으로 옮기려 하자 현지 직원들이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다며 결국 시내 중심에서 2km 떨어진 곳으로 이사하는 정도로 계획을 수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자녀 교육이라면 직장도 바꿀 정도다 보니 위장 전입 사례도 있는데요. 주로 시험으로 입학하는 고등학교와 달리 학군에 따라 학교가 배정되는 중등학교 입학 전에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 이사를 가기도 하지만 그게 안 되면 지인에게 부탁해 주소를 옮기고 해당 학군의 거주증을 받아온다는 것이죠. 뜨거운 베트남의 교육열을 일찍 간파한 글로벌 교육 기업들이 러시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국내 교육 기업들도 베트남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 투자 제고를 위한 베트남 정부의 움직임도 있다는데요. 최근에는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선택하기도 했으며 상황에 따라 제1외국어로 전환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노이시에서는 UMS, 거우제이, 도안 TDM 중학교와 아르키메데스 아카데미 등은 입학 경쟁률이 30대 1이 넘는 곳으로 하노이에서는 유명한 중등학교들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많은 부모님이 영어뿐만 아니라 수학과 문학 학원에도 아이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일부 부모들은 학원뿐만 아니라 과외 수업까지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순수 학원비로만 한 달에 7에서 800만 동씩 지출하기도 하고 일회당 30만 동에 달하는 과외 수업까지 한다면 베트남에서의 사교육비는 예상보다 높다고 할 수 있죠. 특히 베트남에서는 한국의 빠른 성장은 교육 덕분이라며 교육 한류 열풍이 불기도 하는데요. 한국식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전면 도입하는 등 한국 교육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자는 전략입니다. 한국의 빠른 성장의 배경엔 교육이 있다고 판단하고 특히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한 수능 같은 시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오랫동안 고민해왔다고 합니다. 전에 알던 베트남 대학생 친구도 튜터로 11개의 클래스를 담당하며 학자금 대출을 다 갚았다고 할 정도니 현재 베트남의 교육열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베트남과 한국의 교육열이 비슷해 보이지 않으신가요? 물론 한국과 베트남 모두 도시가 아니라면 이런 사교육으로부터 조금 떨어져 있겠죠. 베트남의 시골 지역이라면 더욱 그럴 테고요. 하지만 베트남은 한국보다 정보 공유를 굉장히 많이 하는 국가입니다. 비록 자신이 사교육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교육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더라도 이미 교육열은 충분하기 때문에 교육의 방법만 한국식으로 잘 가이드해준다면 한국에서의 자녀 교육에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 팀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